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폴란드군에 공급됩니다. 천무 수출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은 방산 수출의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288문이며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수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까지 수출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지난 2017년 이후 방위산업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 경이로운 증가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어진 국산 무기의 개발이 이제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동안의 무기 수출을 주도해온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단연 눈에 띕니다. 무려 177%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문화와 산업, 정책을 살펴보는 강하다 K. 오늘은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의 장원준 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먼저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의 배경 또 주요 성과를 한번 간추려 주시죠. 예, 먼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폴란드의 시급한 무기 수요와 한국의 빠른 공급 능력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폴란드는 상당한 이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에 위치하고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그다음에 러시아 동맹국인 그 벨라루스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그 안보 위협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요. 또 나토 동맹국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자주포 등 무기 지원으로 발생한 이제 자국의 전력 공급을 이제 시급히 채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하게 아주 높은 가성비와 빠른 이제 납기 능력, 그리고 현재 생산을 통해서 폴란드의 중장기 방위산업 육성에 기여,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거의 2,000대에 가까운 물량을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1964대고요. 약 148억 달러의 규모에 달합니다. K2 전차가 980대, 그리고 K9 장갑차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문에 이어서 이제 다연장 로켓이죠. 천무 288문까지 이렇게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폴란드는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까지 굉장히 관심이 높고 지금 현지 시범용을 지난주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추가 무기 계약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을 두고 국내외 언론에서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한국이 맡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은 그전에도 우리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해오긴 했으나 뭔가 좀 이전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어떤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엊그제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이제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이제 환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미 의회 이제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인호프 위원이라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방산 협력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폴란드 방산 수출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의미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세계에 각인시킨 이제 쾌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 아스널 오브 디모크래시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이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도 지난달에 DX 코리아 때 대규모 사절단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이런 사실들을 방증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항은 그동안 우리 방위산업이 사실 이제 내수 위주로 성장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폴란드 대규모 수출권을 계기로 해서 방위산업 생태계가 이제 글로벌 생태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국방부가 방위산업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방위산업도 다른 국가 주력 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철강, 조선산업 이런 산업처럼 내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핵심 요소로 보고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 안보 분야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네네. 어떤 그 수출 산업으로서의 그렇습니다.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네. 자, 그 밖에도 이제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사업이라든지 큼지막한 방산 사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우리 무기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그 10월 초에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 지원 제도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폴란드 수출권 외에도 약 10여 개 국가에서 최대 한 250억 달러 가까운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는 이제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사업이 있는데요. 거의 약 7억 달러 정도 구매 계약 규모고 이것이 이제 계약이 되면 2차까지 해서 약 한 15억에서 20억 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폴란드의 레드백 장갑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 시범 운영 상당히 잘 마무리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천무에 이어서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호주의 그 레드백 장갑차가 한 50억에서 또 부품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75억 달러 정도 되고 또 노르웨이의 K2 전차 한 17억 달러 이외에도 이제 이집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수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의 성과가 매우 좋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이 전 세계 한 4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 그 국방부 장관께서 올해 9월까지 방산 수출 수주 기준입니다. 수주 네. 기준은 133억 달러를 이제 달성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10월에 폴란드 천무 60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계약을 끝내고 곧 그 실행 계약, 뭐 굉장히 세부적인 가격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 조건 이런 것들을 해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것을 포함하면 19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억 달러 달성은 이제 거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년도 세계 수출 방산 수출 4위는 조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시프리라고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가 있습니다. 스웨덴에 여기서 이제 방산 수출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기가 제일 이제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고요. 네. 여기가 올해 저희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최근 5년 기준으로 이제 통관 기준, 수주가 아니라 이제 통관 기준, 딜리버리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면은 한 조심스럽게 한 6위나 7위 내년 3월에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을 한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한다면 수년간 한 빠르면 한 3, 4년 내에는 글로벌 4강 진입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은 그야말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런데다가 사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깐깐하기가 이를 데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 K방산이 사랑을 받고 있는 배경, 비결 뭐라고 보시는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여 년간 한국 방위 산업의 그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이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수출 최근의 급등 원인을 한 4가지로 보면은 일부 수출 주력 품목, 이제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것들이 높은 이제 가성비, 그 다음에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적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구매한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는 이제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을 계속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가동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수출 지원 노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만의 힘 가지고는 무기 수출이 좀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 구매국의 어떤 정부 고위 인사들, 군 관련 인사들을 민간 기업이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수출이 가능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수출 금융 지원이라든지 절충 교역, 뭐 후속 군주 지원 보장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폴란드 수출권도 이제 최근에 최초의 이제 요구 물량의 빠른 납기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소요군과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일부 군에 납품한 물량을 소량이지만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수출한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정부, 국방부, 소요군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에 K자가 붙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K 방산도 이것이 어떤 그 반짝 인기가 아니라 네.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선은 이제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듯이 이제 방위 산업의 어떤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이런 정책 아래서 계속적인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이제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보고요. 우리의 장점을 이제 더욱 발전시키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산 수출 이슈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출을 폴란드에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능 개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개량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K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뭐 항전 장비라든지 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수십억 원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완제품 수출은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방산 중소기업 기업의 수출은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나 호주, 이집트 이런 나라들 보면 무기를 구매를 하지만 자국의 그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지 생산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방산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 위해서도 정부가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국방부에서 TF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RDPMOU라고 하죠. 이런 체결을 통해서도 국내 우수 방산 중소기업들이 세계 방산 시장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출을 더욱더 이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 방침을 밝힐 때 네네. 기업들이 이 앞에서 끌고 나가면 정부는 뒤에서 힘껏 밀어주겠다,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방산 분야만큼 국가적인 도움이 매우 필요한 그런 산업 분야도 없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국정과제로 이제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주의 선순환 구조 마련 이런 이제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타워,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강화하는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수출 기획과를 신설한다든지 네. 또 이제 안보실 주도로 방위산업 발전 범정부 협의회 이것도 이제 신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 스스로 하기 어려운 방산수출 금융이라든지 절충교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또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은 대통령께도 보고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중요하다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보고서 제시한 3세대 방산수출 전략 마련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출 품목을 좀 더 다변화해야 되고요. 수출 시의 어떤 기술료 연구 면제라든지 대여료 감면 또 이제 최근 말씀드린 수출에서 이제 중시되는 그 성능 개량 요구에 대한 이런 신속 획득 사업과의 연계 또 이제 패키지 딜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연구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